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산업단지 확장에 나섰습니다. 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보상, 개발계획 승인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 분양 면적 140만 7천 제곱미터 가운데 98%가 팔렸습니다. 지난 2021년 연무 IC와 연결되는 4차선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기업 입주 문의가 더욱 활발해졌지만 수요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익산시는 8만 3천 평을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서북쪽으로 해가지고 한 8만 3천 평 정도를 갖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담을 내용들은 이제 산업용지가 한 21만 4천 800평방미터, 공공시설 한 5만 8천 평방미터. 익산시는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토지 및 지작물 조사를 마치고 전라북도에 개발계획안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또 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토지주 등 관계인 81명에게 보상 절차 등을 알렸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는 159필지, 지작물 108건, 분묘 93기 등입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과 영업보상, 영농 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평가단을 통해 보상액을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법상 그 토지의 이제 평가 기준은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그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협의와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개발계획 승인까지 진행된다면 내년 6월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2024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을 해서 그 협의처인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갖다 할 계획으로 있고, 익산시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5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먼저 확장이 진행되는 제3산업단지.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보상 진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익산시의회 정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익산시 내년 예산은 1조 7,48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익산시의 내년 예산은 일반 회계 1조 6,101억 6,3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8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93억 9,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특별교부세 9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팔봉 주민쉼터 공간 조성 7억 원을 비롯해 오산면 진입도로 개선 7억 원, 도심권 유아숲 체험원 조성 6억 원, 하멸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 6억 원,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3억 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긴급한 사업 등에 사용하라며 용도를 정해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입니다. 익산시가 폐석산 불법 폐기를 20만 6천 톤 중 8만에서 9만여 톤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착수했습니다. 또 나머지 12만여 톤은 내년 6월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는 기존 오염도 조사에 따라 오염 폐기물 굴착 및 이적 처리, 비오염 폐기물, 토양 재매립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후 5년간 사후 관리 점검을 통해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변동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플랫폼 당근과 중앙동 구도심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행안부와 당근이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중앙동 일대를 당근의 동네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당근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청년몰 지하 미니어처 포토존, 체험형 플리마켓, 여름 야시장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시민역사박물관이 내년에 평화동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역사박물관 조성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행사 포바이포의 박물관 전시 조성 계획 등을 들었습니다.
시는 구 이곡수리조합 건물을 리모델링해 기록물 전시관, 수장고, MR 체험관, 포토존 등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시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통해 2021년부터 수집 기증된 6천여 점의 기록물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익산 뉴스는 13년의 대장정을 끝낸 왕궁 축사 매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시민 1,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왕궁 축사 매입을 포함한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3위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 농식품 상생 모델 완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4위로는 익산 미륵사지,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5위는 익산 청년시청, 대한민국 청년정책선도가 각각 뽑혔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농업 농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스마트팜 육성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용역 결과를 보니 익산 지역 시설 원예 농가 10곳 중 6곳은 스마트팜 도입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희망 농가들은 운영 기술과 경험도 부족해 스마트팜 집적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대상지로 금마면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작물 생육 조건을 자동화 설비로 관리해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스마트팜. 익산 시설원예 농가 1,800여 곳 가운데 스마트팜이 도입된 농가는 111곳으로 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닐하우스 시설로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이 늦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노동력 수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농업-농촌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 익산 지역 시설원예 농가의 58.8%가 스마트팜 도입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6.5%는 앞으로 1, 2년 안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또 스마트팜을 도입한다면 적합작물로 딸기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 시설원예 작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추는 멜론과 수박, 토마토보다도 선호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익산 농가의 첨단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선호 작물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익산시 같은 경우 조금 이런 다양해지는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역 농민들은 스마트팜 도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운영기술 미흡과 경험 부족을 꼽았습니다. 스마트팜은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 확률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영기술 전수와 정보 교류, 시험 재배 등이 가능하도록 집적단지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팜 집적단지 조성 적합지로 금마면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기술센터에 지금 임대용 농장이 있습니다. 지금 온실이 있는데도 좀 부족하죠. 그런 게 좀 일정 단지화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익산 농촌이 시설 첨단화와 함께 자생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른바 사회적 경영 승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령농과 청년 농업가를 마을 단위나 영농법인 단위로 연결시켜 영농 기반과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농가의 경우에는 영농 기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지만 이분들에 대한 후계농이었기 때문에 청농들이 이 마을의 추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영농 기반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고안했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생산 등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스마트팜. 집적단지 구축 등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소상공인연합회 목민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전국 최대 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익산사랑 상품권 다이로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여산면 태성리의 모필장 곽종민 씨가 전북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곽종민 씨는 전통 붓을 만드는 가문의 3대 후손으로 여산면 태성리에서 붓 공방과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씨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익산 성당포구 농악, 석장, 여산호 산춘 등 무형문화재 7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2023년 주택 건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건축 행정 건실화, 저소득층 계층 집수리 사업, 위반 건축물 정비 등 6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주 예정자 현장 방문의 날 추진 등 안정적 주택 공급 관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21일 원어민 보조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연수 내용은 원어민 보조교사 관계 형성, 수업 멘토링 등이었습니다. 또한 시는 60개 초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2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대표 관광지, 축제, 행사 정보 등을 담은 2024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캘린더는 구경 삼락, 관광 홍보 캘린더로 구경에는 미륵사지, 왕곡리 유적, 서동축제 등을, 삼락에는 오감만족, 배움의 기쁨, 사랑을 선정했습니다. 캘린더는 시 공식 SNS 팔로우, 관광 안내소 설문조사 이벤트 등 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청복교회가 영등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박스 100상자를 전달하며 한파 속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청복교회는 연말연시 신도들이 직접 마련한 사랑의 박스, 사랑의 라면 등을 이웃에게 기탁하는 등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부송동에 위치한 호반 세탁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황등면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60포를 기탁했습니다. 기부된 쌀은 황등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